머영유의 분노. 새로운 낭랑의 재정을 챙기는 사람은 원영이었다. 원영은 최비가 무죄 사마염을 따라 정군할 적부터 함께하던 자로 최비는 그의 수완을 무척 신임하여 낭랑의 재정을 일임했다. 낭랑은 끊임없이 유입되는 인구와 날로 성장하는 세력에 반해 물산이 적은지라 최비가 태수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원영의 근심은 끊일 날이 없었다. 그는 유르자사와 평주자사에게 최비의 앞날을 상기시켜 막대한 식량을 받아내는 수완을 부리기도 했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요는 식량과 교환할 상당한 재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오랜 시간 고민하던 원영은 결국 그동안 큰 부를 축적한 일부 터호 세력을 부정한 축제자로 지목하여 숙청하고 그 재산을 빼앗는 방안을 만들어 최비에게 건의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나? 지금 미룬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어수선한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개혁이란 정권이 바뀔 때를 놓치면 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낭랑부가 비축하고 있는 황금을 팔아 식량을 들여와야 할 판입니다. 더군다나 유주와 평주 지역 모두 작년에 이어 올해도 흉작이라 이제 두 자사도 그 지역 터호들과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낭랑태수는 유르자사의 아랫자리였고 유르자사는 다스리는 지역이 넓어 그 밑에 둔 태수만도 10명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비는 관등하고는 무관한 사람이었고 자사는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평주자사 또한 최비가 앞으로 황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동안 조정에 보낼 곡물조차 쪼개어 낭랑으로 보내주곤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반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원영의 말이었다. 원영은 낭랑부의 황금에 손을 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에 망설이는 최비를 밀어붙였다. 어차피 사람은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는데 어찌 옛 낭랑의 소수 낡은 세력을 겁내십니까? 최비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뜻대로 하라. 최비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낸 원영은 곧 낭랑의 부호들을 조사하여 명단을 만들고 이들의 약점을 캐기 시작했다. 그러던 그의 눈에 가장 먼저 걸릴 사람이 바로 아영의 부친 주대부였다. 10만 금부허라 이런 자가 있었단 말인가? 원영은 주대부의 막대한 재산 목록을 보며 뜻뜻이 기뻐했다. 그러나 주대부의 약점은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다. 유일하게 문제삼을 일로는 사사로이 철을 매집하고 낭랑 바깥으로 이를 반출한 사실이 있으나 모두 당시 낭랑 태수인 유건에게 윤허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원대인 이자에게는 트집을 잡을 것이 없습니다. 못난 놈, 어찌 과거에 문제없었던 일이라고 지금도 문제가 없단 말이냐? 무엇보다도 이자는 한적이 아니다.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어서 이자를 잡아들여라. 아랫사람의 보고를 무시하고 주대부를 잡아들인 원영은 목소리를 높였다.
옛 태수 유거는 역적이다. 내 놈은 어째서 역적을 도와 철을 빼돌려느냐? 나라의 관리가 명하는 것을 어찌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는 관리가 명하면 살인도 하느냐? 주대부는 지지 않았다. 물론입니다. 그럼 현태수님이 명을 내리실 때 거역하는 게 옳다는 말입니까? 잘도 주어대는구나. 그리하면 내 윗사람이 역모를 명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게 옳단 말이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너에게 역모를 명하면 행할 테냐? 그리할 테냐? 그건 낭랑바꿔들어 철을 내보냈다는 건 곧 오랑캐들에게 철을 주었다는 것, 바로 반역이다. 너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하고서도 더 할 말이 있단 말이냐? 주대부가 아무리 항변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원영은 주대부를 역적으로 고발하고는 그의 일가족을 모두 잡아들였다. 아영아,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옥에 갇힌 채 주대부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인 딸을 보며 물었다. 아영이 잠옷 근심 어린 얼굴로 중얼거렸다.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언젠가는 벌어질 일인 줄 알았지만 너무 빨리 닥쳤습니다. 이들이 진해 조정에서 큰일을 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예전 낭랑과는 일의 빠르기가 너무 다르네요. 벌써 이런 극단적인 수를 둘 줄은. 아영아, 너무 자책하지는 말아라. 미리 알았어도 대비할 방도가 없던 일 아니냐? 주대부의 위로에 아랑곳 없이 아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때를 기다리던 중이었어요. 그가 어느 정도 모양새만 갖추길 기다렸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그라니? 아영은 대답이 없었다. 침묵을 지킨 채 약간 미묘하게 얽혀가는 아영의 표정을 바라보던 주대부가 의아한 눈초리로 물었다. 내가 말하는 그가 혹시 을불공이냐? 아영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고 곰곰 무언가를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이런 아영을 보며 주대부는 달래듯 말했다. 아영아, 나도 을불공인 게 기대하는 마음이 작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미 사달이 났는데 힘없는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는 다만 쫓기는 반역자의 신분이 아니더냐? 지금 천하에 우리가 기댈 것이라고는 오로지 모형장사뿐이다. 내가 모형장사에게 서한을 보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건 안 됩니다. 어째서? 지금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영은 주대부가 몇 번을 다그쳐서야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지금 모형회에게 빚을 갚을 기회를 주어서는 안 돼요. 게다가 이런 신세를 지면 더 이상 모형회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형회의 요구? 혼인을 말하는 게로구나. 너는 어째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냐? 모형 창사만 한 영웅이 천하 어디에 또 있다고. 모형부는 이미 천하의 한 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제가 크게 필요치 않아요. 다만 아녀자로서 맞이하려는 것이지요. 그게 싫으냐? 더욱이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에요. 그의 곁에서 고구려를 위협할 수는 없습니다. 주대부는 답답하는 듯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것 참, 아영아. 우리에게 고구려가 무슨 소용이냐. 이미 우리는 낭랑에서 평생을 보내지 않았느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제가 고구려 사람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아영이 단호한 말에 주대부가 한숨을 토해내고는 어르듯 말했다. 아영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라. 어느 나라 사람인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내일이라면 모형 장사는 반드시 힘을 쓸 것이다. 일이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또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어서 모형 장사에게 글을 써라. 이대로 있으면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주대부는 아영을 몇 번이고 재촉했으나 아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영과 주대부가 하옥당한 사실은 이미 극성에 있는 모형회의 귀에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낭랑에 놓아둔 세작이 가져온 소식에 모형회는 불같이 분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뭐라? 아영이 옥에 갇혀? 그녀가 하옥당한 것이 언제더냐? 이래가 되었습니다. 이놈 낭랑에서 여기까지 죽으란 말을 달리면 나흘이면 도착한다. 내 놈은 어찌 이제야 당도한 것이냐? 내가 아영을 죽이려고 작심이라도 했단 말이냐? 불같이 화를 내며 새싹을 단칼에 벨듯이 펄펄 뛰던 모형회는 바로 군망을 열어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장수들이 모두 모이자 모형회가 외쳤다. 반감, 지금부터 내게 군권을 주겠다. 당장 가장 날랜 병사 2,000을 출연하여 말에 태워라. 열흘 후에는 낭랑의 북쪽 관문인 위춘관에 도착해야 할 것이다. 주공, 어찌 세상의 모든 말이 주공의 한 혈마와 같이 달리겠습니까? 열흘은 무리외다. 방강이 항변하자 한쪽 팔이 없는 도한이 이죽거렸다. 나으리면 족한 거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는가? 도한의 한쪽 팔은 바로 그가 진에 굶겨있던 시절 방강의 도적대를 토벌하던 중에 잃은 것이었다. 그 탓에 방강과 도한은 늘 사이가 좋지 않았다. 방강이 도한이 말에 성내며 외쳤다. 어찌 홀로 말을 모는 것에 비하느냐? 2,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가는 길이 아니냐? 장수가 병사를 제 몸같이 다루지 못해서야 누가 장수라 할까? 헐몬과 병사를 거느린 것이 어찌 다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너 이놈 말이 한껏 지나치구나. 주공, 제게 군사를 주시면 엿새 안에 위축원을 들이쳐 보이겠습니다. 도한은 더 이상 방공과 말을 섞기도 싫다는 듯 돌아서 모양위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내 놈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만. 이 둘의 다툼을 지켜보던 모형회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 허리춤에 칼을 뽑아 던졌다. 도한과 반강의 사이로 날아간 칼은 바닥에 깊게 박혀 검신을 부르르 떨었다. 너희가 감히 내 앞에서 다투는 것인가? 모형회의 병력 갇힌 고함에 즉시 다툼을 멈춘 두 장수가 고개를 숙였다. 모형회는 이들을 한참 노려보다 분노한 목소리를 내뱉었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공을 다투었으니 그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라. 모형회는 그들이 앞에 칼 한 자루를 던졌다. 각자 그 칼을 들라. 도한과 방강이 영문을 모른 채 바닥에 꽂힌 칼을 뽑아 들었다. 두 장군에게 각기 1,000명씩의 병사를 주겠다. 도한은 자초관으로 방강을 위추관으로 향하라. 먼저 관문을 함락시킨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그 칼로 베도록 하라. 이것은 곤령이니 결코 어겨서는 안 될 것이다. 모형위의 서슬퍼런 외침에 방강과 도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각자 고개를 숙여 명을 받았다. 아야로 사흘을 주겠다. 극성으로 군사를 모으라. 내 직접 모형선비의 모든 용사를 이끌고 아영을 구하겠다. 예, 주공.
아여로가 크게 외치며 물러서자 여러 장수도 모영이에게 절을 올리고 물러났다. 홀로 남은 모영이는 분기에 몸을 떨며 나직이 다짐했다. 아영, 조금만 참아라. 내 반드시 그대를 구하리라.